안녕하세요. 복잡하고 골치 아픈 건설 현장의 설계 변경. 이제 더 이상 머리 아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 설담연구소가 2025년 최신 기준에 맞춰 설계 변경, 단가 결정의 모든 것을 시원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건설 기술자가 널리 이로운 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설담연구소와 함께 오늘도 유익하고 알찬 정보 얻어가세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설담연구소를 검색해보세요. 정말 유용한 정보가 가득하답니다. 자, 공사 현장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많죠? 그중 설계 변경은 단골 손님입니다. 설계가 조금만 바뀌어도 공사 금액이 들쭉날쭉하니 현장 공무원, 감리자, 기술자분들 모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거예요. 특히 공사비 증감 시 계약 단가와의 연결, 책임 유무, 발주기관과의 협의 방식 등이 복잡하죠. 그래서 오늘 2025년 기준으로 관련 법령, 계약, 예규, 실제 판례까지 싹 다 정리해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설계 변경 단가 결정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딱딱한 법률 용어는 최소화하고 쉽고 재미있게 풀어낼 테니 귀 쫑긋 세우고 집중해주세요. 설계 변경의 모든 시작은 법적 근거에서 나옵니다. 공사계약 일반 조건 제19조가 든든한 버팀목이죠. 이 조항에 따르면 설계서 오류, 누락, 현장 여건 차이, 신기술신공법 도입 등으로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다면 발주기관은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그리고 제20조에서는 계약 금액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의 책임이냐는 겁니다. 계약 상대자 책임 유무에 따라 단가, 산정 기준이 확 달라지거든요. 만약 협의가 잘 안 될 경우 평균값을 적용하거나 공제율을 적용하는 등의 기준도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손해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이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단가 결정 기준 요약을 살펴볼까요? 설계 변경 상황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기존 품목인데 계약 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시공 중 계약 상대자의 실수로 자재를 추가 사용한 경우죠. 이럴 때는 원래 계약 단가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아주 심플하죠?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계약 단가가 예정 가격보다 높은데 물량이 늘어나는 경우라면 예정 가격 단가를 적용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건 일반 조건 제20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기존 품목인데 계약 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입니다. 발주기관의 설계 오류나 요청 등으로 추가 공사가 발생했을 때 등이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설계 변경 당시 단가와 단가의 낙찰률을 곱한 값 사이에서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협의가 실패하면 단가, 낙찰률 2를 적용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반 조건 제20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으니 잘 안되면 이 조항을 들이밀면 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신규 품목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원래 설계에 없던 새로운 공종이나 자재가 추가될 때를 말합니다. 이럴 때는 설계 변경 당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값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신규 품목의 발생이 발주기관의 귀책 사유 때문이라면 두 번째 유형처럼 협의 구간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아주 유용할 겁니다. 역시 일반 조건 제20조 제2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은 터널, 대안 입찰, 신공법 등 특수공사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설계 변경 당시 단가에서 3%를 감액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협의가 실패했을 때는 계약 단가, 설계 변경 단가, 이에 낙찰률을 곱하고 다시 0.95를 곱한 값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하죠. 제19조 2사와 제20조 2.3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유형별로 단가, 결정 기준이 명확하게 나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좀 더 이해를 높여볼까요? 첫 번째 사례는 기존 품목이 증량되었는데 발주기관의 설계 오류 때문인 경우입니다. 도로 현장에서 안발량이 예상보다 많아져 굴착량이 늘어난 상황을 상상해봅시다. 이건 계약 상대자의 잘못이 아니죠?
당연히 일반 조건 제20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단가가 15만 원 3, 설계 변경 당시 단가가 14만 원 3이고 낙찰률이 90%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협의 구간은 14만 원에서 12만 6천 원 사이가 됩니다. 만약 여기서 협의가 실패한다면 그 두 값의 평균인 13만 3천 원이 적용되는 거죠. 어때요?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두 번째 사례는 신규 공종이 발생했는데 신기술을 도입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설계에 없던 무정전, 천공공법이라는 신기술이 갑자기 도입되어 새로운 단가를 산정해야 하는 상황이죠. 이때 설계 변경 당시 단가가 18만 원이라면 낙찰률 85%를 곱한 15만 3천 원이 적용됩니다. 단, 이 신기술 도입을 발주기관이 요청했다면 앞에 협의 구간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자, 법 조문과 실무 사례만으로는 뭔가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땐 판례와 유권 해석이 아주 중요한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첫 번째 판례를 살펴볼까요? 협의 원칙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단가를 적용하면 위법이다 라는 서울행정법원의 2017년 판결입니다. 발주기관이 자기들 멋대로 단가를 계산해서 계약 금액을 조정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계약 상대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못 박았죠. 이 판례는 설계 변경 시 단가 적용은 무조건 협의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평균값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원의 유권 해석입니다. 감사원은 여러 번에 걸쳐 계약 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설계 변경의 경우 단가는 반드시 협의하거나 평균값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며 낙찰률을 강제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발주기관이 무조건 낙찰률 곱해서 싸게 해 라고 강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제20조 제2항의 적용 범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실무적 기준이 되는 거죠. 이 판례와 유권 해석들을 알고 있다면 현장에서 불합리한 요구를 받았을 때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정말 꿀팁이죠?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우리 실무자들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정리해볼까요? 가장 먼저 설계 변경이 발생하면 계약 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나 없나? 부터 명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해당 항목이 기존 품목인지 신규 품목인지 그리고 표준시장 단가 대상인지를 꼭 체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걸 확인했다면 이제 협의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만약 협의가 가능하다면 미리 법령에서 제시하는 단가 범위의 경계값을 파악해서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아는 만큼 힘이 되는 거죠. 만약 협의가 도저히 안 돼서 실패한다면 그때는 단가 평균값의 낙찰률을 곱하고 다시 0.95를 곱하는 것과 같은 법정 공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관련 법 조문과 판례를 숙지한다면 단가 산정 협의 시 주도권 확보는 물론 불필요한 클레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모든 내용을 여러분께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해 설담연구소는 설계 단가를 담달하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토목, 조경, 건축, 전기, 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설계 단가 정보와 건설기계, 작업량 산출, 수량 산출서, 내역서 같은 실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는 실제 시공 영상을 통해 현장감을 높이고 설담연구소가 현장을 살린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건설 기술자가 널리 이뤄온 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설담연구소의 열정이랍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은 2025년 최신 법령을 기준으로 설계 변경, 단가 결정과 관련된 실무 이슈들을 깔끔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특히 공사 현장에서 기술자, 계약 담당자, 감리자분들이 단가 산정 협의나 검토 과정에서 자주 겪는 의문과 혼란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자료만 잘 숙지하셔도 설계 변경 시 신속하게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든든한 근거가 될 거예요. 이 레포트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더욱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표준 단가 산정표, 협의, 프로세스 차트, 관련 판례 요약 등은 물론이고 엑셀 자동 계산 툴이나 서식,
예시 같은 실용적인 콘텐츠로도 만들어서 유료 콘텐츠나 내부 업무 매뉴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필요하시다면 각 시나리오별 단가, 계산 예제나 협의서 작성, 가이드 같은 내용도 추가해서 확장 버전 자료로 제작해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지 요청해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설담연구소를 검색해보세요. 정말 유용한 정보가 가득하답니다. 건설 현장의 모든 실무자분들이 오늘 알려드린 내용으로 자신감을 얻고 더 효율적으로 일하시길 바랍니다. 설담연구소는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